네, 안녕하세요.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슬기로운 방구석 재활 약물 증상 관리 교육 3회기입니다. 다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멀리도 못 가시고 다들 집에만 계셨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빈 시간 동안 센터에서 올리는 이 영상과 함께하며 알찬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것들을 배울지 목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보고 계시는 목차일 텐데요. 지난주에는 2회기 약 부작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배우셨지요? 지난주에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약물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목차는 우선 지난주에 배웠던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복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약물 부작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잘 따라와 주세요. 지난 회기 영상을 꼼꼼하게 시청하신 분이라면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서 처방하는 약은 무엇이든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영향은 어떤 사람에게는 미비하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약물 부작용 경험 시에 가능한 빨리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지난주 영상에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정답은 주치의에게 알린다입니다. 주치의는 부작용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조정하고 약물 또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주치의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빨리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주치의에게 약 부작용을 알린다면 주치의는 이렇게 총 4가지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의 복용량 줄이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작용 완화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약을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약물로 병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치의가 해줄 수 있는 총 4가지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약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우선 주치의에게 약물 부작용에 대해 알리는 것이 우선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표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나타날 수 있는 약의 부작용을 각각 부위별로 나누어 놓은 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셨을 텐데요. 각자 체크하신 부작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입에서는 침 마름, 침이 고이는 것,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움, 그리고 피부는 피부 발진이나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 그리고 근육과 신경계에서는 근육이 강직되거나 경련되고 떨림, 그리고 발가락, 손가락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 차분하게 있지 못함, 이런 것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기타 부분에서는 식욕과 체중의 증가, 현기증, 졸림, 그리고 흐려 보이고 몽롱한 것, 변비, 배뇨의 얼음, 무기력, 행동이 느려진다는 느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다들 추가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따로 없으신가요? 추가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의 주제인 약물 부작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약물 부작용 다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마 약을 오래 드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대처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대처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은 내가 올바른 대처 방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직 대처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새롭게 어떤 대처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부작용 관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약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종류가 다르고 같은 약이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내 상태를 잘 관찰하고 어떤 약에 의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나타나는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때 즉시 메모하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부작용인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부작용을 인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기록하면 됩니다. 이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내 상태를 잘 관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치의에게 알릴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약물 부작용 대처 방법을 익히고 사용한다입니다. 다양한 부작용에 알맞은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주치의 약물 조정이나 약물 추가 등에 의해서 조절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관리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 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부작용을 보이는 입이 마르는 경우입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소량으로 마시거나 자주 입을 헹궈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 성분이 적은 혹은 없는 무설탕 껍을 씹는 것이 중요하고 사탕이나 단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잇몸이나 치과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피부와 관련된 부작용입니다. 피부가 약해지거나 예민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피부 마사지를 자주 한다거나 혹은 세수 후에 영양크림,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순한 비누와 샴푸, 클렌징 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시에 꼼꼼히 발라주어 직사광선을 피해 예민도를 줄여주는 것이 좋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를 써서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소화기관과 관련된 부작용인데요. 만약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법,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도록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수겠지요. 더불어서 의사와 상의 없이 아무 약이나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변비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과 비슷한데요. 채소나 과일 또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고 따뜻한 우유나 요구르트를 마셔줍니다. 또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처방이 있을 때만 변비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근육의 강직과 경련 등에 대한 부작용의 대처 방법입니다. 근육 이완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산책과 안마 등 가벼운 운동을 해줍니다. 또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호흡법을 사용하여 몸 전체의 근육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발 마사지를 하는 것도 근육과 혈액을 이완시키고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진정작용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약을 먹었을 때 잠이 오거나 무기력해질 때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낮 동안에 잠깐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약 복용 시간을 잠자기 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입니다.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느낄 때에는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아주 천천히 일어나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다리를 높이고 누워 있으면 일어날 때의 어지러움이 덜해집니다. 체중 증가 부분에서는 아까 말했던 소화기관에 대한 대처 방법과 비슷한데요.
저칼로리 음식 섭취, 그리고 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물 부작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약물 부작용과 그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성해 보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속이 거북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그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 소화를 돕는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식하지 않는 것 등이 있겠지요. 모양은 이 제시된 표와 똑같지 않아도 되니 각자 노트에다가 없애고 싶은 약물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약물 부작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유익한 영상이셨나요? 영상이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2주 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